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다음 주도 월요일 날 장이 안 열립니다. 참고로 안 열리고, 다음 주 금요일도 안 열리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뭐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거의 올 한 해도 거의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예,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어디 뭐 놀러 다니든 뭐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요 두 가지 소식을 좀 준비를 했어요. 자, 지금 나가는 거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소식인데 요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된다. 요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가총액 변화로 인해서 증시 주도 업종을 알 수 있는 과거 사례를 통해서 그거 힌트 여러분께 또 두 가지 소식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블룸버그에서 나온 소식인데, 미국에서 새로운 중국 쪽에 대한 새로운 또 이제 제재가 들어갈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께 한번 같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중국을 겨냥을 해서 자국 내 28나노미터 이상 구형 레거시 반도체 시장 현황 파악에 나섰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 들어오고 있는 미국이 수입하고 있는 28나노 이상 구형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어느 나라에서 들어오는지 그런 걸 이제 파악을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요 파악이 나서고 나면 세계 메이커들의 미칠 영향도 상당히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일단 지금 업계에서는 이 첨단 반도체 위주인 한국보다 구형 반도체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대만 쪽이. 그래서 대만이 좀 더 수혜국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뭐 그거 맞는 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파운드리 쪽이 거의 첨단 공정에 집중이 돼 있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TSMC도 마찬가지지만 레거시 공정도 많아요.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비단 레거시 공정 파운드리에서만 끝날 거냐, 미국의 이 제재가, 그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향후에 뭐 랜드라든지 디램 쪽도 지금 아마 128단 이하 뭐 이렇게 그런 쪽도 아마 제재가 충분히 들어갈 요지도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내년 1월 방산, 그리고 자동차, 뭐 항공, 우주, 통신 이쪽 분야 뭐 다죠, 다. 이쪽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구형 반도체를 어떻게 조달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반도체 규제 같은 경우에 거의 지금 최신 첨단 공정은 규제를 하지만 이렇게 28 나노미터 이상 이런 건 규제를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중국산 구형 반도체까지 미국에서 지금 정조준을 한 겁니다. 이참에 한번 그냥 아예 그냥 중국에 그냥 싹을 확 잘라버리겠다, 그런 거죠. 지금 그 미국이 조사 이후에 중국의 구형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등 이제 제재에 나설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만이 거의 한 49%에서 가만히 놔뒀을 경우, 미국이 이런 제재를 안 했을 경우에 대만이 줄고 빨간색인 중국이 성숙 공정, 구형 공정의 캐파 비중이 더 늘어나는 걸로 나오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이렇게 이런 관세를 매긴다든지 이런 제재가 들어가면 오히려 요 수치가 거의 그대로 가든지, 아니면 지금 그나마 29%의 중국 쪽의 비중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초록색이 한국인데 우리나라가 조금 더 이쪽 부분에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구형 공정이 지금의 첨단 공정이 약간 구형 공정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 삼성전자는 저는 꽃놀이패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자료입니다. 트렌드포스 자료인데 지금 현재
구형 캐파에서 대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49%, 중국이 29%. 사실 중국이 이게 수치가 적은 게 아니에요. 미국은 6%, 한국은 4%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중국의 구형 반도체에 미국 유입이 줄면 대만의 입지가서는 상당히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의 타격은 불가피하죠. 트렌드포스 보고서에서 중국이 이 레거시 반도체 생산에 집중하면서 2027년 비중을 33%까지 늘리면서 대만을 쫓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결국에는 이것만 손댈 거냐? 미국이 아니다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도 중국이 조금만 쫓아올 것 같으면 때려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요런 내용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요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자, 증시 주도 업종 바뀐다. 잠룡 꿈틀이라는 소식인데, 쭉 보시면, 시가총액 쭉 보시면, 삼성전자, 450조, 하이닉스가 100조가 됐고, 시가총액 2위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LG 엔솔인데, 자, 이런 것들이, 주도 업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지, 과거 사례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유가증권 시장 대여들의 시가총액 다툼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코스피 시가총액 2위 자리를 탈환한 가운데 지금 현대차, 그다음에 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합병을 하면서 몸집이 상당히 지금 불어나는 모양새인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지금 100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2위를 차지를 했어요. SK 하이닉스가 지난 14일 날쯤 될 겁니다. LG 엔솔을 제치고 2년 만입니다, 여러분. 시가총액 2위 자리를 탈환을 했어요. 삼성전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년 넘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2위 자리는 여러분 한 4년에서 5년 정도 간격, 또는 이제 그보다 짧게, 최근 같은 경우에 이게 2년 정도 만에 또 자리를 바뀌었는데, 4년이나 5년 혹은 2년 정도로 해서 주도 2등 자리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등 자리를 보면 앞으로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인가가 보인다, 이거예요. 그게 예전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부동의 1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글쎄요, 저거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10년 이내는 안 깨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부동의 1위, 2위부터 10위 안쪽의 시총 경쟁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2위를 탈환을 한 것은 주도 업종에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냐, 또 반도체가 향후 2년 혹은 4년에서 5년간 우리 코스피의 주도주가 될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지난 2007년부터 4년간 포스코홀딩스가 중국 경제 성장으로 2위 지위를 이어갔고요. 예전 이야기, 이때 또 포스코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요 시기에. 그 다음에 이후에 4년간 현대차가 또 2위를 차지했는데 또 자동차주가 날았고, 그 이후에 2015년은 박스권 장세로 순위 싸움이 치열했어요. 이후에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2차 전지주가 또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2위 자리를 차지하게 됐죠. 그래서 전기차 쪽이 LG 엔솔입니다. 2위 자리를 차지하면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주도주가 전기차 쪽이, 전기 관련된 이런 쪽이 또 상당히 좋았죠. 그런데 다시 어떻게 됐다? 주도 업종이 무게중심이, 주도 업종의 업종 변화를 의미하는 이 업종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어디로? 반도체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3, 4분기를 지나면서 2차 전지와 반도체의 자리 바꿈이 지금 일어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내년 상반기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뭐다? 반도체다라는 겁니다. 이 시가총액 2등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향후에
주도주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알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이런 자료 깨알같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